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은 주제 46, 제6공화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공화국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정부들을 이야기합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등등등.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6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대통령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노, 김, 노, 이, 방, 문재인이고요. 시기적으로는 1988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시기적으로 또 대통령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통령은 3명 정도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노태우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외교 정책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정책 중에서 특히 북한을 대하는 정책, 대북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1948년도에 처음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의한 1공화국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1960년에 4.19 혁명으로 결국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내각 책임제에 의해서 2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이 당시에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지만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에게 있었다. 그 당시에 총리가 누구였다? 그렇습니다. 바로 장면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2공화국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 1년 만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 이유는 바로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때문이죠. 군사정변은 1961년에 있었지만 박정희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된 시기는 2년 후인 1963년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던 시기인데 72년도를 기준으로 3공화국과 4공화국으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3공화국 때는 그래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던 시기, 4공화국 때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독재 체제를 강화했던 시기다. 그 이유는 바로 유신헌법 때문이지요. 자, 그러다가 1980년이 되면은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되죠.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하고 손에 피를 묻힌 채로 이제 5공화국을 수립했던 게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죠? 그렇죠.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987년도의 6월 민주항쟁으로 전두환 정부가 결국은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직선제가 뭐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당의 노태우 후보,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노태우는 신군부 세력이잖아요. 여당이기도 하고 전두환의 후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독재가 싫어요라고 사람들이 6월 민주항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직선제 개헌 이후에 좋아. 그러면 나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지 뭐 라면서 이제 노태우가 출마를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노태우를 뽑아줬을까요?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군부 세력이 싫어서 6월 민주항쟁으로 신군부 세력이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압력을 넣었던 국민들이 결국은 노태우를 뽑아주게 되는데 노태우가 인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야당 후보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표가 분산이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김영삼 표와 김대중 표를 합하면 압도적으로 노태우 후보를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신군부 세력이었던 노태우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13대 대통령은 노태우였고요. 이때부터 이제 6공화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같은 해에 치러졌던 총선거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이 됩니다. 여당은 작고 야당은 큰 국회를 여소야대 국회라고 불러요. 이 위기를 여당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가 타파하기 위해서 세 개 당을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당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3당 합당 이전의 총선 의석수예요. 자, 여당 노태우당이죠. 민주정의당이 125석, 그다음에 평화민주당 여기서부터 이제 야당이에요. 야당.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보세요. 여당보다 야당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여소야대 국회라고 불러요. 여당이 작고 야당이 이렇게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노태우 입장에서 상당히 좀 국정 운영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꼬드깁니다. 누구를 꼬드기냐면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과 공화당의 김종필을 꼬드겨서 세 개 당, 여당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 당이 합해져서 민주자유당이 1990년에 탄생됩니다. 지금 누구만 왕따 됐죠? 네, 평화민주당만 왕따 됐죠. 이 당시에 평화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평화민주당은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를 거쳐서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현재의 이제 민주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이 이렇게 거치면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노태우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시기에는 냉전 체제가 완화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문을 열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중국과 소련이랑 국교를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 그러한 외교 정책을 우리가 국방 외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랑 또 대화를 통해서 남북기본 합의서가 발표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남한과 북한이 국제연합,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시기별로 정리를 할 텐데 어쨌거나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유엔 동시 가입은 모두 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었죠. 자, 모든 것은 다 노태우 정부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당 합당으로 야당에서 갑자기 여당으로 바뀐 이 김영삼이 그 다음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14대 대통령 김영삼 정부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뭐 시장도 뽑고 구의원, 시의원도 뽑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1993년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당연히 금융거래 실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당연한 것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차명으로도 얼마든지 통장도 개설하고 또 가명으로 또 송금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네, 이렇게 약간 어두운 곳에 자금이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김영삼이 이제부터는 모든 금융거래는 투명하게 하겠다라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일제 잔재를 많이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과 이제 경복궁 사이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일본의 조선 총독부를 이때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이제 국가 내란죄 또 이제 비리로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이 재판장에 이제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도에 선진국 동호회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 OECD에 가입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때 좀 방만한 경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달러 관리를 잘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97년도에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사회 시간에 배웠죠. 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를 함으로써 시장을 또 개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97년도에 우리나라가 큰 외환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달러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빚이 이렇게 산더미가 된 거예요. 국가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자, 이대로 나라 망할 순 없다.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는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던 시기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는 정권이 처음으로 여당과 야당이 바뀌게 됩니다. 여야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대중입니다. 네, 김대중 정부 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대북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햇볕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솝우화 중에서 햇님과 바람의 내기 누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나 이런 내기 이야기 기억나나요?
음. 먼저 바람이 야,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라면서 아주 거센 세찬 바람을 후 하고 불어 제낍니다. 여러분, 바람이 막 거세고 추워지면은 여러분은 옷을 벗나요? 아니죠. 옷을 꽁꽁 이렇게 싸매고 걸어가게 되겠죠. 나그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바람은 바람으로 날려버릴 거야 하고 이제 거센 바람을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 껴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차례 바로 햇님 차례가 된 거예요. 야, 내가 하는 거 잘 봐 하고 아주 따사로운 햇볕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누가 벗으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옷을 벗게 되죠. 그래서 나그네가 옷을 스스로 벗으면서 결국은 이 내기에서 햇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빗댄 정책이 바로 햇볕 정책인데 그 전까지는 북한을 주로 협박하고 또 윽박지르고 이렇게 으르렁대고 이런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김대중 정부 때는 조금 잘해주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돼 있던 북한이 자발적으로 좀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려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북한 지도자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이때 북한의 지도자는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은, 이 당시의 대통령은 김대중이었죠.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된 공동선언문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일어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경제적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입니다. 여러분, 금강산은 북한에 있잖아요. 근데 휴전선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북한이랑 합의를 해가지고 북한 땅인 금강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막혀 있지요. 자, 그리고 이 당시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과거에 국채보상운동을 했던 것처럼 집에 있는 금부치를 막 이제 은행에다가 맡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달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금을 모아가지고 그 빚을 갚으면 되겠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탈권위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노무현이 평검사와 생방송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런 방송이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두 번째 2차 회담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은 폐쇄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뭐 문제에 개성공단이 가동이 됐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이거는 노무현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죠. 정권이 다시 여당 야당이 바뀌게 됩니다. 뭐 4대강 사업 이런 거 했었고요. 그 다음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죠. 그리고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그리고 다시 이제 3차, 4차, 5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인 윤석열로 2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학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 자녀는 한국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한번 궁금하죠.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했던 얘기 떠올려 보고 여러분 자녀의 한국사 교과서를 한번 들춰보십시오. 네, 그러면 되게 느낌이 새로울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